청소년을 위한 나는 말랄라를 읽으며 진행되는 독서 수업 마지막 6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활동 순서입니다. 우선 이 시간의 수업 목표를 확인한 후에 SDGs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와 연관된 책 속 구절 및 과제를 확인할 것이고요. 과제를 수행하여서 여러분께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문장을 완성해 보면서 이번 시간의 목표를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 시간의 목표는 SDGs의 목표를 책 내용 및 현실 상황과 연결 지어 본다 입니다. 그렇다면 SDGs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할 텐데요. SDGs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약자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2015년에 열린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를 말하는데요. 커다란 슬로건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하여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을 위한 17개의 목표를 제시하였어요. 세부 목표는 169개이고요.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17개의 목표를 중심으로 오늘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17개의 목표 중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것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번 시간의 과제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SDGs의 첫 번째 목표는 빈곤 퇴치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 약 2,000원의 돈으로 하루를 생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백만 명 이상이 이러한 2,000원보다 더 적게 벌고 있기도 해요. 2018년 기준 세계 노동인구의 8%는 가족과 함께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빈곤 퇴치가 첫 번째 목표로 제시되었고요. 두 번째 목표는 기아 종식, 그러니까 배고픔을 없애는 것입니다. 2017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영양 부족 상태인 사람은 8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매년 310만 명의 어린이들이 영양이 부족하여 죽고 있기도 하고요. 이들을 부양하려면 세계 식량과 농업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아 종식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건강과 웰빙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 연령대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매년 5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만 5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00년부터 5년 사이에 620만 명이 넘는 말라리아 사망자가 발생하였고요. HIV 감염자는 전 세계적으로 3,68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출산 후 사망하는 임산부 사망률 역시 개도국이 선진국에 비해 14배 이상이나 높고요. 건강과 웰빙을 목표로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목표는 양질의 교육입니다. 기본적인 읽고 쓰고 계산하는 능력이 결여된 청소년은 전 세계적으로 6억 1,7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나이의 미취학 아동 중 약 50%는 분쟁 지역에 살고 있는데 각종 분쟁이 아이들의 교육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섯 번째 목표는 성평등입니다. 아직도 7억 5천만 명의 여성들이 18살 이전에 조혼을 하고 있습니다. 49개국에서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 자체가 없고요. 농지를 소유한 여성은 농경지 보유자의 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섯 번째 목표는 물과 위생입니다. 의료시설 4개 중 1개는 기본적인 배수시설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폐수의 약 80%가 정화장치 없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고 있고요. 그래서 약 1,0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수인성 질병과 관련된 설사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 부족 현상은 전 세계 인구 40%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과 위생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 목표는 깨끗한 에너지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13%는 전기 사용 환경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30억 명이 요리나 난방 등을 위해서 목재, 석탄, 동물성 폐기물 등에 의존하고 있고요. 에너지를 보편화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증대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에너지를 목표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8번째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입니다. 2017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여전히 하루 약 2달러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2030년까지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4억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9번째 목표는 산업혁신과 사회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많은 개도국에서는 도로, 정보통신 기술, 위생, 전력, 수자원과 같은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많은 국가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 혁신과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할 때입니다. 16번째 목표는 모든 종류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은 한창이지만 여전히 보건, 교육, 자산관리 부분에서 불평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가장 가난한 20%의 어린이들이 가장 부유한 5%의 어린이들보다 5살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3배 이상이나 높다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때입니다. 11번째 목표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류의 절반인 35억 명 이상이 오늘날 도시에 살고 있어요. 또한 2030년까지 50억 명이 도시에 살 것으로 예상되고요. 세계 도시들은 지구의 3%에 불과하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60에서 80%, 탄소 배출량은 75%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12번째 목표는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2050년까지 96억에 달할 경우 현재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천연 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거의 3개의 지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마다 생산되는 모든 식품의 약 3분의 1은 소비자와 소매점 쓰레기통에 썩거나 교통과 소화기 구실로 폐기되기도 합니다.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이 필요한 때입니다. 13번째 목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1901년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은 온난화로 인해 19cm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한 북극의 해빙 범위는 1979년 이후 매 10년 동안 줄어들고 있고요. 1880년부터 2012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는 0.85도씨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현재의 온실가스 농도와 지속적인 배출량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의 대부분은 지속될 것이고요. 설령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기후변화의 대부분은 수세기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말이죠. 기후변화에 대응할 때입니다. 14번째 목표는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해양은 지구 표면의 4분의 3을 덮고 있고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30%를 흡수함으로써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오염과 부영향화 때문에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동의 노력이 없다면 2050년까지 해양 생태계의 20%에서 해안 침식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번째 목표는 육상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산림은 지구 표면의 30.7%를 차지하며 식량 안보와 보호 지역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생물 다양성과 토착민들의 집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8,300종의 동물 중 8%가 멸종되었으며 22%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육상 생태계를 보존해야 할 때입니다. 16번째 목표는 평화, 정의와 제도입니다. 국제살인사건, 어린이 폭력, 인신매매, 탈세, 성폭력 위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패, 뇌물수수, 절도, 탈세 금액은 개도국의 경우 부패, 뇌물수수, 절도, 탈세 금액은 매년 1조 2,6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최소한 6년간 하루 평균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17번째 목표는 SDG를 위한 파트너십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청년 30%가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원칙과 가치, 비전, 인류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 목표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파트너십이 전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17개의 목표를 제목만 다시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 한 개를 골라보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첫 번째 목표, 빈곤 퇴치. 두 번째, 기아 종식. 세 번째, 건강 웰빙. 네 번째, 양질의 교육. 다섯 번째, 성평등. 여섯 번째, 물과 위생. 일곱 번째, 깨끗한 에너지. 여덟 번째,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아홉 번째, 사회 기반 시설. 열 번째, 불평등 완화. 11번째,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2번째, 책임감 있는 소비, 생산. 13번째, 기후변화. 14번째, 해양 생태계. 15번째, 육상 생태계. 16번째, 평화와 정의. 17번째, 파트너십.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말랄라의 에필로그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읽고 말랄라의 유엔 연설을 살펴보시는 것인데요. 책 속 구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필로그 중에서입니다. 그런 내가 유엔에서 연설하는 일이 정말 일어나다니 정말이지 나의 세계가 크게 변한 것이다. 나는 그날 아침 천천히 옷을 입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홍색 샬와르 카미즈를 입고 베나지르 부토 총리의 스카프 중 하나를 머리에 썼다. 연설문을 쓸 때 나는 유엔 대표들만을 위한 연설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내 말에서 용기를 얻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연설문을 작성했다. 나는 내가 탈레반의 총을 맞은 소녀가 아닌 교육을 위해 싸운 소녀로, 지식을 무기로 삼아 평화를 위해 일어선 소녀로 기억되기 원한다. 우리가 읽었던 청소년을 위한 나는 말랄라의 일부였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나는 내가 탈레반의 총을 맞은 소녀가 아닌 교육을 위해 싸운 소녀로, 지식을 무기로 삼아 평화를 위해 일어선 소녀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SDGs 17개 목표 중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네, 양질의 교육 그리고 성평등이었습니다. 말랄라는 양질의 교육과 성평등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SDGs의 17개 목표 중 어떠한 목표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과제, 책 읽기, 퀴즈 과제, 영상 읽기 중에서 SDG의 7개 목표 중 가장 시급하게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고 방안을 적는 과제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제를 받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 우리가 늘 받고 있는 구글 설문지가 있고요. 이 안에도 이런 주소가 있고 밖에도 주소가 있습니다. 선생님 편의상 밖에 있는 주소 창을 클릭해 볼게요.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구글 슬라이드 창이 나옵니다. 독서 나는 말랄라 6차 시 과제 제출 페이지이고요. 여기 작성하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 본인의 학급 페이지 및 번호에 SDGs 17가지 목표 중 가장 시급하게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표 한 가지 및 달성 방안을 적으세요 입니다. 이때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야 하는데요. SDGs 17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다음 창에 이렇게 17가지가 나와 있고요. 본인이 가장 시급하게 달성해야 한다라는 목표 한 개를 정해보세요. 선생님은 4번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자,
자신의 학급과 번호 밑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쌤은 3학년 6반으로 가볼게요. 3학년 6반의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내 이름, 여러분 이름 쓰시고요. 가장 시급하게 달성해야 할 목표는 14번 해양 생태계 보전이다. 자, 달성해야 하는 방안은 플라스틱으로 인해 해양 오염이 심하고 각국의 플라스틱 배출량을 제한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안을 한 가지씩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여러분이 글이 좀 더 돋보여 보이고 싶을 때에는요,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바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서식 옆에 삽입이라는 것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미지의 웹 검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해양 생태계, 해양 쓰레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생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동물도 있고 다른 친구들 한 가지 방해해 주시니까 좀 강조해 해양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염려가 생긴다는 것을 하는 것이고 이미지를 삽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과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